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연쌤입니다. 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제25강 저당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포인트 25번 저당권 편입니다. 먼저 가백이 X부동산인데 을이 가백에 3억 채권 가지고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모권이고 저당권이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 자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에게 3억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채권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자식 아새끼도 소멸합니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다시 을에게 채권도 있고 종된 권리 저당권이 있죠. 자, 그런데 을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채권 엄마가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채권이 가만히 있는데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이게 소반성입니다. 자, 문제 1번. 저당권은 가로쳐봐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로칩니다. 이게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되죠.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은 담보할 수 없답니다. 2번 가로쳐봐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가로 이게 피담보 채권 엄마가 시완성 소멸 늙어 죽어요. 그럼 저당권 아새끼도 소멸한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2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물상대이성은 자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멸실훼손 공용징수일 때 물상대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매매 있나요? 없죠? 임대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물상대이 못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물상대이 X, 임대차 없어서 차임의 물상대이 못합니다. 그 다음 물상대이는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죠. 제3자가 압류해도 되고 단 압류 시기가 있는데 설정자 빚쟁이에게 인도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지급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자, 문제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동그라미 쳐요. 인도된 후 동그라미. 그럼 늦었어요. 인도되기 전에 하라 그랬죠. 후에는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이미 늦었어요. 물상대이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X입니다. 4번. 저당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협의취득 동그라칩니다.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협치? 매매죠. 매매입니다. 매매예요. 그럼 물상대 X.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 보상금 동그라미 그게 실질이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대유할 물건이 제3자 동그라미쳐요. 의 압류 동그라미 이때 물상대 인정됩니다. 6번. 저당 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 설정자가 받을 자, 매매대금 동그라미에 대해서 물상대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X입니다. 이어서 제3취득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채무자 아니죠. 왜 아니죠? 채무자라고 안 써있으니까.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 글자 수 다르죠. 그럼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 있는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의권 취득해서 경매 나오면 다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불쌍해서 법에서 보호하는데 이사들은 경매 나오면 자기들이 경락받을 수 있어요. 왜 경락받을 수 있죠? 채무자 아니라 경락인,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저당권자 채무를 대입연지하고 저당권 말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안 나오겠죠? 세 번째, 이자들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제출했다면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는 게 제3취득자입니다. 문제 7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편제 받을 수 있다죠. X입니다. 8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가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경락인 될 수 있다. 왜 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니니까. 9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틀렸죠? 이후 압류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이 과실이죠? 과실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만 미칩니다. X. 자, 10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동그라미쳐요. 부속된 창고 동그라미. 이게 부합물이죠? 또는 중물입니다. 얘도 저당권 다 미칩니다. 1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중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야 한다. 틀렸죠? 저당권 설정 전에 있든 후에 있든 다 미친다. 미칩니다. 12번. 타인 소유 토지죠?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 이용권이 가로쳐봐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 가로 이 종된 권리에 다 미친다. 맞습니다. 1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쳐요. 이것도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14번. 저당권 또는 지역권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일괄경매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있으면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죠? 그럼 결론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X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으면 지상의 각 건물은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이 철거될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자, 건물의 저당권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때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의리인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의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락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어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없죠. 그런데 건물까지 일괄경매하려면 설정자 갑, 빚쟁이,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일괄경매할 수 있는데 이걸 나중에 제3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설정자 갑 소유 건물 아니죠? 이때는 일괄경매 못합니다. 그 다음 나대지에 병이 용의권을 취득해서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설정자 갑 소유 아니라 일괄경매 못하는데 만약 이걸 나중에 설정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자 소유 건물만 할 수 있다. 이게 시민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 법정기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일괄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건물이 철거 안 되니까 일괄경매 청구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15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 동그라미쳐요. 설정자 동그라미.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 동그라미. 이게 일괄경매죠. 그럼 일괄경매는 누구 소유 건물이라고요? 동그라미 친 게 설정자 소유권. 그럼 가능하죠. 가능하다. X. 2번 16번.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동그라미 쳐요. 다음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설정자 소유만 가능하다. 17번. 갑소유 X토지에 의리 저당권 취득하기 전 동그라미 천 이미 X토지 외에 갑의 Y 건물이 존재하네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 뒤에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X, 다 X네요. 항상 설정자 소유 기억하시고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을 때 일괄경매 청구 인정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당권을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근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